2015도 1만 6014전원합 이체 판결, 의료법 시행령으로 형사처벌 확대 가능한가? 이 사건은 병원에 당직 의료인을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을 둘러싸고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쉽게 말하면 법률은 대략적인 의무만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그 의무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과연 헌법에 맞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사건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병원장이 있었다. 그 병원에는 상당한 수의 입원 환자가 있었지만 병원 운영비 부담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당직 의료인의 수를 최소한으로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의료법 시행령에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에 따라 당직 의료인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있었다. 예를 들어 입원 환자 200명까지는 의사나 한의사 등 당직 의료인을 1명 두고 간호사는 2명을 두어야 하며 환자가 더 많아지면 그 기준에 따라 의료인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보건당국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을 적발하였고 검찰은 병원장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며 기소하였다. 검사의 논리는 비교적 단순했다. 의료법에는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시행령이므로 시행령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인 병원장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다. 의료법은 단지 병원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했을 뿐 당직 의료인의 숫자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시행령이 당직 의료인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시행령이 형사처벌의 범위를 새로 만든 것과 같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하나로 정리된다.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새롭게 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대법원 전원합 이체는 먼저 헌법과 형법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였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전제는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된 규정에서는 이 원칙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 형법 제1조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헌법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분명히 하였다.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만들거나 변경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시행령이 형사처벌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지 않은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의료법 규정을 보면 의료법 제41조는 단지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숫자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았다. 또한 그러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의료법 시행령은 입원 환자 수에 따라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시행령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대법원은 이러한 구조를 문제 삼았다. 법률이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을 정하지도 않았고 시행령에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시행령이 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시행령이 형사처벌의 대상을 새롭게 만든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는 법률이 아니라 행정입법으로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의료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한 당직 의료인의 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고 병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헌법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규범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으로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행정부가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게 되는 위험을 낳는다. 따라서 이 판결은 형사처벌 규범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형사법적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인 고민도 존재한다. 현대 사회의 규제 영역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다. 특히 의료 분야처럼 전문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세부 기준을 법률로 모두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당직 의료인의 수나 근무 기준과 같은 문제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부에서는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에 두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결국 이 판결은 형사처벌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엄격한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현대 행정국가에서 법률과 행정입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던져준 판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